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압기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56쪽 특수 변압기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단권 변압기는 권선 하나의 도중에 탭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적이고 특성도 좋다. 근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권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관계 있죠. 권선이 쭉 권선이 관계 있는데, 이 권선 전체 하나에서 탭은 단자를 하나 끄집어내서 요렇게 해서 요쪽은 1차 측, 요거는 2차 측, 이렇게 전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단권이라는 게 권선이 하나라는 거죠. 단권이니까 단권이란 말 자체가 권선이 하나다. 다른 변압기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변압기 그렇지 않죠. 변압기 그림을 때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권선이 1차 측에 하나 있고 권선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1차 측 V1, 2차 측 V2 이렇게 쓸 때 권선이 여기에 하나, 권선이 여기 하나, 이렇게 권선이 따로따로 감겨져 있는데, 단권 변압기는 한 군데에서 다 감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변압기라는 이런 변압기죠. 이런 변압기고 단권 변압기에 비교를 했는데, 권선이 가늘어도 되고 자로가 단축되어 재료를 전략할 수 있다. 자로라는 것은 자속이 가는 길입니다. 자로라는 건 뭐가 가는 길이에요? 자속이 통과하는 길. 예, 자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로입니다. 이런 게 자로입니다. 자로입니다. 자속이 통과하는 길. 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선이 감소되어 효율도 좋고, 코일이 두 개 감겨 있는 것보다는 하나 감겨 있는 게 구리선이죠. 감소되어 효율도 좋고, 공통선로를 사용함으로 누설 자석이 없어 전압 변동률도 작고, 다 좋네요. 그렇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고압측 전압이 높아지면 저압측에서 고전압을 받게 되므로 따로따로 감겨져 있는 거는 더 위험한데, 한 선에서 같이 감겨 있으니까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데, 효율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변압기는 이렇게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20을 110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머, 전파사 감이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왔는데, 그게 전압을 보니까 110V야. 근데 우리 집에는 110V가 안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딜 갑니까? 전파사 또는 전기 상용에 가서 조그만 트랜스포머를 사옵니다. 그 트랜스포머 이쪽에 꼽는 데가, 예를 들어서 220을 꼽으면은 요 밑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냐면 110V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예요. 구리도 조금 감아도 되고 효율도 좋고, 이렇게 일반적인 조그만 변압기는 단권 변압기를 많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용량과 부하기능은 2차 측 전압에서 1차 측 전압을 뺀 거고, 거기에다가 용량이니까 요 V에다가 I2 그래가지고 용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용량은 2차 출력 이렇게 했을 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2분의 2차 측에 항상 기준이니까 기준에서 V 안쪽을 뺀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선 변압기가 나왔는데, 상권선 변압기는, 이건 단권 변압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권선 변압기입니다. 이 상권선 변압기는 하나의 자로에, 자소위 가는 길이죠. 자로에 권선을 하나, 1, 그 다음에 2, 또 몇 개 감았어요? 3, 이렇게 3개를 감은 걸 3권선, 권선을 3개 감았다. 아까 단권은 하나를 감았다 그랬잖아요. 단권은 하나를 감은 거고, 상권선은 하나, 둘, 3개를 감았는데, 어떤 때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철심에 3개의 권선이 감겨져 있는 변압기고, 용도는 어디에 쓰냐면은 3차 권선의 콘센트를 접속하여 1차 측 역류 계산하는 솔로 조상기, 위상을 조절하는 기기로 쓸 수 있다. 예. 위상을 동기전동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역류를 계산하는 솔로 조정기로 사용할 수 있고, 3차 권선으로부터 발전소나 변전소에 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뭐 2개의 권선을 1차로 하여 서로 다른 계통의 전력을 받아 나머지 권선을 2차로 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네, 이거는요. 그렇죠? 예. 특별한 용도입니다. 3차 권선의 콘센트를 1차 측 역류를 개선하는 솔로 조상기로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겠고, 우리 여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나온 거 아까 405쪽, 여기 405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몇 번 문제였냐면은 39번 문제였습니다. 39번. 상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닌데, 권선이 몇 개 있는 겁니까? 권선이 하나의 변압기에 철심에 하나, 이거 1, 그 다음에 또 2, 또 3개가 감겨져 있는 이런 것은 설명이 뭐냐? 3차, 여기 뭐라냐면은, 아까 3차 권선의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류 개선에 사용된다. 요거 답이 2번입니다. 한 개의 전기회로에 3개의 자기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하나의 자기회로에, 이건 말이 틀렸어요. 하나의 자기회로에 전기회로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3개 있다. 이거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무슨 말인지는 알고, 그 다음에 요 문제 2번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57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잘못 눌렀네요. 157쪽. 틀렸네. 157쪽. 157쪽. 계기용 변성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 전기기기에서 뿐만 아니고 뒤에 우리가 이제 설비 분야에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꼭꼭 나옵니다. 나오지 않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류 고전압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압계나 전류계를 직접 회로에 접속하지 않고 계기용 변성기를 통해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계기 회로를 솔로 전압부터 전압으로 위험이 적고 비용이 절약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압이 걸려 있어요. 회로의 아주 위에 가고 있는데, 고전압이라는 게 몇 볼트죠? 아직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고전압이라는 것은 고압입니다. 고압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저압은
저압은 600V 이하이고,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공부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은 600V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600V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왜 이상 그러면 안 되냐면은 이하라는 것은 600V를 포함하고 이상도 600V를 포함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600V를 넘고 이렇게 됩니다. 넘고. 그러니까 600V를 포함 안 하고 이런 뜻이죠. 600V를 넘고 7000V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특고압이 있습니다. 특고압이 있는데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뒤에 이게 나올 건데 미리 여기서 공부를 다 하시고, 요게 이제 교류일 때입니다. 교류일 때이고, 빨간색으로 쓰면은 직류일 때는 저압이 몇이 나면은 750V 이하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고압은 직류일 때는 750V를 넘고 7000V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할 때에는, 우리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교류를 외워두고, 그 다음에 직류일 때는 600을 뭘로 바꾸면 됩니까? 750V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요게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까지만입니다. 이제 내년에 법규가 바뀝니다. 이게 전기법이 바뀌어서 이제 저압이 600V가 아니고 이제 1000V로 갑니다. 이제 1000V로. 그러니까 이제 좀 수준이 이제 절연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전기법이 바뀌는데 우리 교과서도 이제 내년에 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2020년까지는 요걸로 외우고, 2021년이네. 2021년도부터는 저압이 1000V로 바뀌고 법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교류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고압이 걸려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6600V가 걸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6600V면 무슨 고압입니까? 고압이잖아요. 그죠? 고압이 걸리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정상 6600가 제대로 걸리는지를 알려면은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결선해야 돼요. 아니 근데 6600V의 전압을 걸면은 도대체 이거를 전압계를 재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 사람이 볼 때 여기 가면 다 죽죠, 전부 다. 여기 6600V가 걸렸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이렇게 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압기를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변압기를 하나 새로 조금 만들어서 1차 축을 많이 감고 2차 축을 적게 감았어요. 여기가 1차 축이고 여기가 1차 축이고 여기 2차 축을 적게 가지고 여기가 몇 볼트가 나오도록 하면은 110V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것이 대개 발전소 구내 발전소라든지 발전소 아니죠. 또는 변전소라든지 또 세 번째는 변전실, 우리 아파트나 변전실에 들어오는 곳에다가 이런 거를 아예 발전소 변전소 변전실을 만들 때 아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0V를 우리 전기 기술자들이 또는 전기 측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110V를 딱 보기만 하면은, 여기 현재 얼마가 걸려 있구나, 6600이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전압계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여기에 6600에 얼마가 나온다?
110V가 나온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6600이다. 만일 여기를 쟀더니 이게 0V야. 지금 전압이 안 걸려 있구나.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이런 고장이 잘 안 납니다. 한 뭐 10년에 한 번도 날까 말까 하고 이게 이런 우리나라 전기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우리 여기서뿐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이 설비에서 이 접지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걸리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계기용 변압기라 그러고 PT, Potential Transformer입니다. 계기용 변압기라 그러고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이다. 이게 2차 측 전격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110V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접지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 접지가 이게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압이 걸려 있다. 1차 측 회로에 이게 1차 측 회로에 고압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3종 접지. 특고압이 걸려 있다. 특고압이라는 건 아까 뭐랬어요? 7000V를 넣는 거. 여기 7000V를 넘는 것에는 이게 1차 측이 특고압이다. 가로를 쳐놨습니다. 특고압일 경우에는 몇 종 접지를 한다? 1종 접지를 한다. 어느 접지가 더 좋은가? 1종 접지가 더 좋습니다. 1종 접지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전압일 때는 1종 접지를 하고 특고압일 때는 1종 접지를 하고 고압이나 저압일 때는 3종 접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또 설비에서도 어떤 때 두 문제도 나옵니다. 문제가 이런 것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PT의 2차 측 전압은 얼마인가? 그러면 110V도 나오고 또 설비 쪽에서 PT의 계기용 PT의 1차 측이 고압일 때 몇 종 접지를 하느냐? 그럼 이제 보통은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1종 접지를 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1종 접지를 하는데 이 PT에서는 PT에서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는 3종 접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을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번에는 CT가 있습니다. CT가 있는데 커렌트 트랜스포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변압기로 2차 전류는 5A가 표준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1차 회로가 있는데 1차 회로에 몇만 볼트가 걸려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66,000V가 걸려 있어요. 66,000V가 걸려 있다. 고압입니까? 저압입니까? 1. 저압입니까? 2. 고압입니까? 특고압입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안 외웠어요. 안 외웠는데 이거 600V 이하고 고압은 아까 몇 볼트 했어요? 600V를 넘고 7000V 이하 7000V를 넘는 것은 특고압이라 했는데 여기 66,000V가 걸렸으니까 이건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이 걸렸는데 여기 특고압에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500A이다. 500A가 있는데 이 500A가 흐르는 거를 재려면은 직렬로 여러분들 회로에다가 직렬로 어떻게 되냐면은 500A가 흐른다 그러면은 직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적었으니까 이렇게 부하 쪽에 흐른다 그러면 정류계를 직렬로 다루는데 이 전류계를 직렬로 다루면은 이거 누가 잽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하니까 이게 잴 수가 없어요. 가서 재러 보러 가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잴 수가 없으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처럼 발전소나 또는 변전소나 또는 회사 그 변전실이나 이럴 때 만들 때
아예 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뭐라고 써냐면은 500A 몇 암페어다? 5암페어다. 여기 5암페어.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재봤더니 5암페어이다.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500암페어가 흐르고 있구나. 근데 전류는 계속 바뀌어요. 전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 아까 PT는 딱 110, 전압은 항상 일정하니까 11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거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여기가 6암페어야. 여기가 뭘로 돼 있어요? 이게 계측기가 6암페어로 나와 있어.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500일 때 몇 암페어입니까? 5암페어이면은 얼마일 때 6암페어인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그러므로 OX는 이코로 500 곱하기 6, X는 이코로 5분의 500 곱하기 6이니까 5하고 하려니까 얼마냐면은 600A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압은 PT에서 우리가 전압은 일정해요. 전압은 일정하지만 부하에서 쓰는 아까의 부하이죠. 부하에서 쓰는 전기에 따라서 전류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잴 수 있는 계기용 변류기를 CT라 하고 CT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다? 5암페어다. 기준이 5암페어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2차 전류를 낮게 하기 위하여 2차 측 코일이 많이 감겨졌어요. 2차 측 코일이 많이 감겨졌습니다.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요, 전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2차 측이 개방되면 매우 유명한 폭발이 납니다. 아주 뻥 하면서 다 타버려요. 그리고 사람 있으면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 측을 절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꼭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개방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망가졌다. 예를 들어 전류계가 망가졌다든지 그랬을 때는 여기를 미리 여기를 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류계를 떼어내서 교체를 시켜주고 다시 요거를 딱 풀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1차 회로의 전압이 저압이나 고압일 경우에는 3종 조치, 특고압일 경우에는 몇 종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1종 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573쪽 573쪽을 가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면은 51번입니다. 51번인데 51번은 이 51번의 뜻이 뭐냐면은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전기 이론, 21번부터 40번까지는 전기기기, 41번부터 60번까지는 전기설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비에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가 나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전에까지는 1번서부터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나온 문제입니다.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고압 계기용, 여기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는 PT가, 전압을 재는 PT가 있었고, 플러스 CT가 있는데, 요거는 계기용 변압기, 요거는 계기용 변류기, 요 두 개가 합해서 계기용 변성기라 그래요. 변성기라고 부르는데, 요 변성기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PT 플러스 CT니까 PCT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리코로 MOF. 제가 앞에 설명하는데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PT 플러스 CT를 PCT, PTCT 하고 MOF라고 그러고 계기용 변성기라 한다.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는 몇 종 접지공사 하느냐? 여기 고압이라 했잖아요. 1차 측이 고압이면은 1차 측이 고압일 경우에는 여기에 달려있는 변압기에 2차 측 선로의 접지는 몇 종 접지한다? 몇 종 접지한다 그랬어요? 3종 접지. E3. 여기가 고압, 저압이나 고압일 때는 3종 접지. 저압이나 고압이 아니고 특고압일 때는 몇 종 접지를 한다고요? 1종 접지를 한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이에요. 그런데 조금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요. 이제 접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뒤에 설명에 나오는데, 원래 고압이나 특고압은 1종 접지입니다, 원래. 다른 거는 고압이나 또는 특고압이 들어가면은 다 1종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계기용 변성기는 몇 종 접지를 한다? 3종 접지를 한다. 고압일 때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종 접지 공사이다. 만일 여기서 시험 문제 이게 아니고 여기 아니고 수변 전반전을 설치된 특고압용 계기용 변성기의 그러면은 몇 종 접지입니까? 당연히 1종 접지예요. 근데 이거는 특고압은 당연히 1종 접지니까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고압. 근데 요거 모르는 사람들은 고압이 나왔으니까 몇 종 접지예요? 1종 접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압 계기용 변성기 그랬죠? MOF의 일대에는 고압에 걸려 있는 것들에도 몇 종 접지를 한다? 3종 접지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밑에 150쪽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483쪽 483쪽 몇 번이면 33번입니다. 33번. 이거는 문제 중에서 다른 게 나왔어요. 계기용 변압기니까 요건 뭐라 얘기하냐면 PT입니다. PT의 2차 표준은 220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다. 220이 아니고 몇 볼트로 되어 있다? 110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다. 110으로.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뭐라면은 11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66,000볼트다. 그럼 66,000에 몇 볼트로 했어요? 110볼트. 66,000볼트가 걸려있을 때 여기는 110볼트가 기준입니다. 110볼트가 항상 154가 걸려있어요. 154 kB일 때 몇 볼트? 110볼트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이건 안 했고, 여기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계기용 변류기는 168쪽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7쪽의 맨 밑에 줄입니다. 계기용 변류기의 문제 468쪽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여기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결선하고 없을 때 사용하는 기기는 뭐냐? 이제 변전실이죠. 우리 그 회사라든지 조금 큰 공장에 있는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못해. 그럼 아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변압기를 어떻게 설치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을 하나 이렇게 전류계는 손을 하나 이렇게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끊고 2차 측을 많이 감다 그랬어요. 2차 측을 많이 감아서 여기에 뭐냐면은 5A가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기기를 뭐라 그러느냐? 아까 뭐라 했어요? 기기용 변류기. 뭐랬어요? CT라 했다. CT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냐? 5A다. 이렇게 문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158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책 교과서 앞으로 가서 158쪽. 158쪽. 가서 보니까, 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여기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이, 빨리 안 적어지네. 여기 설명을 한번 다시 해놨어요. 꼭 여러분들이 모선의 전압이 저압 고압일 경우는 3중 접지. 이게 모선입니다. 여기 모선. 여기 모선이라고 했죠. 전압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1중 접지는데 아까 저압이나 써놓고 그랬어요. 저압은 몇이라 했어요? 600V 이하이고 여러분들 책에다 하나 써놓습니다. 고압은 몇 볼트까지예요? 600V를 어떻게 했어요? 600V를 넘고 어떻게 했어요? 7000V까지. 여기 에오도이 됩니다. 1. 저압, 고압 이하이고 특고압일 경우에는 아까 뭐라 했죠? 7000V를 넘는 것. 7000V를 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갔습니다. 전압조정기입니다. 전압조정 변압기가 있다. 탭을 설치해서 전압조정기는 예를 들어서 변압기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있고 변압기가 이렇게 코일 감아 놓고선 탭을 이렇게 많이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80, 여기는 뭐 360, 여기는 뭐 220 이렇게 가지고 전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거, 탭을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변압기. 이런 겁니다. 누설 변압기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누설 변압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설 변압기 나오면요. 꼭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용접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용접기는 자, 네온관 점등용 변압기나 아크 용접용 변압기에 이용되며 누설 자속을 크게 한 변압기로 정전류 변압기를 한다. 다른 변압기는 여기 이렇게 아까 변압기는 이렇게 막혀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권선을 이렇게 감았는데 여기를 없애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여기는 자속이 새어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속이 새도록. 그런데 그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그림 B와 같이 전압이 떨어져도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압이 뚝 떨어져도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전류의 값이 여기가 20A다. 그러면 20A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수화 특성이라 그래요. 용접할 때 전류가 일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런 부분을 용접을 하려면 철을 큰 철 배를 만드는데 용접을 하려는데 이 용접을 하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런데 전류가 틀리면요 이게 붙이는 용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부분이 전류가 항상 일정한 게 좋습니다. 용접용
변압기는 이게 변압기가 누설 변압기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화 특성이라는 것도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전압이 떨어져도 전압이 변화해도 전류가 거의 일정한 것 이런 거를 수화 특성이라 한다. 여러분들 내용관 점등용이라든지 아크 용접용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이게 누설 변압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정전류 변압기. 전류가 일정한 변압기다. 이런 뜻입니다. 전류가 일정한 변압기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전기기기를 공부한 중에서 처음에 뭐를 했죠? 직류기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죠? 두 번째 동기기 했고 세 번째 지금 변압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변압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앞으로 유도기를 합니다. 유도기를 할 거고 다섯 번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기 이런 부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마 여기까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제 유도기하고 정류기 이 두 부분을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 과제에는 설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7쪽에 여기 쭉 가니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제가 오다가 공부를 하다가 설명하다가 빠뜨렸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전기 설비 300쪽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계기용 변성기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300쪽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이거는 이제 전기 설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갖다 붙여놨습니다. 변압기 설명하면서 비율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기 계정기 설명을 하면서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이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변압기입니다. 지금 우리 변압기 하고 있으니까 변압기 내부 고장을 하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홀츠 계정기란 건 리레이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건지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는 이게 비율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이 변압기의 비율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와 I1이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 I1과 I2의 비율이 틀려지면은 이 안에 고장이 난 겁니다. 변압기에. 그래서 차단기가 빨리 탁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차동 계정기는 어디 있냐면은 변압기 외부에 있어요. 여기 A란 부분과 B란 부분에 요 B죠. 여기가 B의 부분을 비율을 A 부분과 B의 부분을 변압기 비율에 대해서 차가 나면은 동작하는 리레이 이런 얘기죠. 비율에 차가 나면 동작하는 계정기. 변압기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고 브로루츠 계정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브로루츠 계정기는 변압기가 여기 이제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죠. 변압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변압기 U가 들어 있고 변압기 U가 들어 있고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요 위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죠? 콘서베이터가 있습니다. 콘서베이터. 이게 콘서베이터가 들어있는데 콘서베이터는
질소가스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질소가스가 들어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 콘소베이트하고 연결된 이게 변압기의 호흡 작용에서 요 밖에 있는 또 브리더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브리더는 1차가 옵니다. 브리더에도 무슨 가스가 들어있어요?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서 외부로 들어오는 변압기 숨구멍입니다. 이게 변압기 숨구멍인데 숨구멍으로 들어올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 H2O가 들어옵니다. H2O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H2O의 공기도 H2O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성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안에 기름의 변압기율을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철심을 녹슬게 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가스를 집어넣는다? 질소가스를 집어넣는다. 왜 질소가스를 집어넣느냐? 질소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먹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과자 봉지가 팽팽합니다. 이 왜 팽팽합니까? 무슨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질소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질소가스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과자가 팽팽해지도록 이렇게 공기 바삭바삭 해야지 과자를 사지. 이 과자가 누룩누룩하면 누가 과자를 사 먹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변압기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브리더, 그 다음에 안에 또 2차 관문인 콘소베이터, 이 좀 더 큰 거죠. 여기도 질소가스가 들어있는데 요 변압기 U와 콘소베이터의 여기에 요 관이 하나가 이렇게 관이 들어있어요. 관이 들어있는데 요 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브루오르츠 개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변압기 안에 이상이 있으면 거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거품이 부르르 끓고 그러면은 요 브루오르츠 개전기가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딱 변압기를 동작을 중지시키고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오르츠 개전기는 변압기 내부, 비율 차단 개전기는 변압기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측정하는 곳으로서는 두 개가 같이 안 나와요. 따로따로 나옵니다. 1이 나오면 1은 안 나오고 2가 나오면 1이 안 나오고 이거 나오면 두 문제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해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PT하고 CT를 설명하려는데 여기 있어서 설명한 겁니다. 또 주겠습니다. PT하고 CT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기 CT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뭐가 있어요? PT가 있어요. 요거 3 곱하기 CT가 3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CT가 3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선이 그림을 단선도로 해서 그림의 선이 하나지 원래는 선이 이렇게 3선씩이면 3개, 3상 4선씩이면 선이 또 어떻게 있어요? 4개, 3상 4선 접지선까지 해가지고 중성선까지 해서 선이 4개가 내려오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해놨냐면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선을 하나만 그린 거를 이런 거를 단선도로 합니다. 단선도로 하는데 선을 하나만 그래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CT가 몇 개 있다? 3대 있다.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600A가 있을 때 5A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여기를 측정해 봤더니 여기를 봤더니 측정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6A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몇 암페가 흐른다는 뜻입니까? 이거 계산을 해야죠. 600일 때 5A니까 얼마일 때 6A인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OX는 이코로 600 곱하기 6. X는 이코로 5분의 600 곱하기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기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보니까 여기는 PT가 있어요.
이 2kg니까 22,000볼트일 때 몇 암페어다? 몇 볼트이다? 110볼트이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보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여기에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22,000볼트일 때 기준이 몇입니까? 110. 이건 전압은 안 변합니다.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만 전압은 안 변합니다. 여기도 PT가 몇 개 걸려 있다? 3개가 걸려 있다. 그래서 요 PT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T와 여기죠. 요 PT와 CT가 같이 요게 다 들어있는 것, 요렇게 다 들어있는 거를 뭐라 하면은, 아까 뭐라 했죠? MOF라 한다. 예, MOF, 계기용 뭐라 했어요? 변성기라 한다. 계기용 변성기라 하고, 거기에다가 이건 이제 이거 표시한 거예요. 전류계. 여기 전류계 표시한 거죠. 전류계 표시하고, 전압계 표시하고, 전력량계 표시하고, 와트아워, 시간당, 시간당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당 우리 전력에서 무효 전력량이 있죠. 유효 전력 와트. 그 다음에 무효 전력 뭐예요? VAR 이랬죠. 그 다음에 전체 피상 전력 볼트 암페어. 변압기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변압기는 볼트 암페어 또는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이런 걸 전류계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계라든지 또 시간당에 계산한 것, 무효 전력계 이런 것이 같이 다 MOF 안에는 박스 안에 캐비넷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거는 나중에 LA 갈비, 요거는 피력입니다. 피력이. 여기도 LA 들어있네. LA 피력. 혹시 번개가 쳐가지고 또는 이상이 생겼을 때 빠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피력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여기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압기까지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테슬라가 나와요. 테슬라가 나오는 유도 전동기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